여러분 혹시 무릎이 시큰거려서 계단 오르내릴 때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특히 날씨가 굽거나 비 오는 날이면 더 욱신거린다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 들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의 절반 이상이 무릎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중 상당수는 퇴행성 관절염 때문입니다. 관절 연골이 점점 닳아서 뼈끼리 직접 맞부딪히는 질환이죠.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거의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무릎 주위 특정 혈자리를 자극하면 통증이 완화된다는 연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북경대 한의학 연구팀은 무릎 관절염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침 치료와 지압을 병행했을 때 단순 약물 치료만 받은 그룹에 비해 통증 지수가 평균 35%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핵심 포인트는 바로 족삼리라는 혈자리입니다. 족삼리는 무릎 아래에서 바깥쪽으로 약 3cm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이곳을 손가락으로 3분 정도 지그시 눌러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결과적으로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걷기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계단만 오르면 무릎이 시큰거려 매일 파스를 붙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족삼리를 5분 정도 눌러주고 따뜻한 찜질을 병행한 뒤 한 달 만에 파스를 붙이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릎 통증 때문에 포기했던 저녁 산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견도 들어봅시다. 족삼리 지압은 혈액순환과 근육 이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의 근본 치료가 되지는 않으므로 생활습관 관리와 병행해야 효과가 큽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지압은 통증 완화와 보조 관리 방법으로는 훌륭하지만 의학적 치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압을 하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매일 5분만 투자해도 무릎 통증이 한결 가벼워지고 걷기나 일상생활이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습관, 체중관리, 근력운동, 식습관, 그리고 지압법 활용 방법까지 차례대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릴 때 단순히 지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생활습관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로 체중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중 1kg 늘면 무릎에는 약 3배의 하중이 실린다고 합니다. 즉 5kg 늘면 무릎은 15kg를 더 버텨야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만 해도 무릎 통증이 크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더 아프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적절한 운동은 무릎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운동은 걷기입니다. 단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평지를 걷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걷는 습관이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근력 운동입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것은 연골만이 아니라 주변 근육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이 튼튼하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운동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쭉 뻗고 5초간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입니다. 이걸 하루 10회씩 반복하면 허벅지 근육이 강화됩니다.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도 좋은 운동입니다. 무릎의 체중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관절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운동 전후로 허벅지와 종아리를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근육이 유연해야 무릎 관절에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휴식과 회복입니다. 무릎이 붓거나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냉찜질로 열감을 줄이고 필요하다면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약간의 뻐근함이 느껴지는 선에서 멈추고 통증이 심해지면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무릎 통증 관리의 핵심은 체중을 줄이고 근육을 키우고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는 충분히 쉬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습관만 제대로 지켜도 무릎은 훨씬 오래 건강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무릎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과 영양소, 그리고 실제로 어떤 식단이 효과적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음식과 영양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관절은 우리가 먹는 영양소를 통해 회복과 보호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연골의 재료가 됩니다. 특히 닭가슴살, 두부, 콩, 달걀 같은 음식이 좋습니다. 하루 필요량은 체중 1kg당 1지 정도인데, 체중 60kg인 분이라면 하루 60지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 100지에 단백질이 약 23지 들어 있습니다. 달걀 1개에는 약 6지 들어 있습니다. 즉, 닭가슴살 200지과 달걀 2개만 먹어도 하루 절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둘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관절의 윤활 작용을 돕습니다.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연어, 꽁치, 정어리에 풍부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무릎 관절염 악화 속도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무릎 관절을 지탱해 줍니다. 칼슘은 멸치, 시금치, 치즈에 많고, 비타민 D는 햇볕을 쬐거나 연어, 계란 노른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항산화 성분입니다. 비타민 C와 비타민이 같은 항산화제는 관절 염증을 억제합니다. 오렌지, 키위, 블루베리, 토마토 같은 과일이 대표적입니다. 다섯째, 콜라겐입니다. 연골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 콜라겐입니다. 닭발, 도가니탕 또는 콜라겐 보충제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는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무릎 통증이 20% 이상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섯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관절에게 70% 이상이 물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권장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은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둘째, 기름진 튀김 음식은 체중 증가와 염증을 동시에 일으킵니다. 셋째, 지나친 술과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결국 핵심은 단백질과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고 칼슘과 비타민 D로 뼈를 강화하며 항산화 성분으로 염증을 줄이는 식단입니다. 여기에 꾸준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체중 관리가 더해지면 무릎은 훨씬 오래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무릎 통증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생활 습관 변화와 지압법 적용 후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무릎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건 바로 실제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남성 환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퇴직 후 산책을 즐겨 하셨는데 무릎이 시큰거려서 점점 활동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파스와 진통제로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약 효과도 떨어지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 퇴행성 관절염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체중 조절과 근력 운동, 그리고 생활 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 후 이분은 매일 저녁 족삼리 지압을 5분씩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꾸준히 실천한 결과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68세 여성 환자입니다. 계단을 오르면 무릎이 아프고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분은 하루 3번씩 족삼리를 지압했습니다. 그리고 식단을 바꾸어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주 3회 이상 섭취했습니다. 3달 후 통증 점수가 10점 만점에 8점에서 4점으로 줄었습니다. 생활 만족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실제로 대한한방재활의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도 무릎 관절염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족삼리 지압을 시행했을 때 통증과 강직이 유의미하게 줄어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5세 여성은 족삼리 지압과 함께 매일 아침 의자에 앉아 다리 뻗기 운동을 했습니다. 6개월 후 계단을 오를 때 거의 통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압은 무릎 통증 완화에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물론 지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 개선과 병행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환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예전에는 파스와 약에 의존했는데 지금은 내 손으로 내 무릎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바로 이 점이 지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내 몸을 스스로 돌본다는 주체적 경험을 준다는 것이죠. 다음 파트에서는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과 관리법을 총정리하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루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과 관리법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 1kg 늘면 무릎에 3배의 하중이 실린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체중만 줄여도 무릎 통증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근육 강화입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뻗고 5초간 유지하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회 이상 반복하면 무릎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셋째, 유연성 유지입니다. 스트레칭으로 허벅지와 종아리를 늘려주면 관절이 덜 무리합니다. 운동 전후로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식습관 관리입니다. 단백질과 오메가3는 관절의 기본 영양소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줄여줍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 관절액을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다섯째, 지압 활용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릴 때마다 족삼리 지압을 실천하세요. 엄지손가락으로 5초 눌렀다 풀기를 3분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꾸준히 하면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여섯째, 전문 진료입니다. 무릎이 붓거나 열이 난다면 단순 통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압은 보조법일 뿐 전문 치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는 하루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아침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점심에는 평지를 20분 정도 걸으시고 족삼리를 5분간 지압해 주시면 좋습니다. 주 3회 정도는 근력 운동을 추가해 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실천한다면 무릎은 훨씬 오래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걷기가 편해지고 계단이 덜 두려워지고 파스와 약에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